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오늘은 대형 공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G-드래곤 뉴질랜드 공연이 뉴질랜드 최대 공연장인 오클랜드의 스파크 아레나에서 16일에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오클랜드 공연은 10,000명 이상의 관중이 몰려 뉴질랜드 공연 사상 대형급 공연으로 기록됐습니다. 콘서트의 상징색인 빨간색 의상과 붉은 조명, 공연팀의 춤은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G-드래곤의 뉴질랜드 팬들은 18일 생일을 맞는 그를 위해 마이크가 장식된 크고 멋진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선물했습니다. G-드래곤 팬들은 그에게 직접 전달은 못했지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saw, I came, and I conquered. Pretty much how this works is you guys, I think Jen, you got some volunteers coming, right? Okay, so I'll just explain to you guys what's happening first. Hi, GZ. 사랑해. 사랑해요. Hi, 메리 씨. YG. He is very innovative, he is very creative, he is a very good person, and he's very attractive. I agree. G-드래곤이 솔직히 좀 논란이 많은 사람이어도 무대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 actually heard about him again because of Psy, because I understand he's from the same YG Entertainment, I think, as Psy. So, yeah, I mean, I have to admit my knowledge of K-pop's pretty limited. So, yeah, it's going to be fun. The K-pop is very well known. The energy, the dancing actions and singing is all very, very top ranking. Hey. I have to say, for me, I get it from HTV and Diane and Tony. They are my point of contact in New Zealand for anything to do with K-pop. Oh, it's amazing. I loved it. Genie, Kwon Ji-young, both of you, I love you both. And yeah, saranghae, love you, Genie. Kia ora from Aotearoa, New Zealand. Thank you. It was amazing. He was amazing. I'm so happy. Yeah, it was awesome. First time Genie came to Auckland, very excited. He sang so many songs and it's just amazing. It was awesome! Genie, you rock! Please come again next time. It was amazing to have you. 빌 잉글리시 총리는 젊은 범법자들을 군부대에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국민당은 50명까지의 젊은 범법자들을 매년 와이오루 군인 캠프에 보내서 1년간 군인들과 함께 훈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잉글리시 총리는 가장 힘들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또 10대들 중 성폭력이나 강도, 살인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들에게 무기 훈련 등 군인들과 같은 훈련을 시킬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이들은 군인 캠프에서 문맹, 퇴치, 수리력 그리고 건강에 중점을 두고 성격 개조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이러한 군인 캠프 훈련은 어디까지나 교도소 생활을 대신하는 것이지 학교 교육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최대의 관광지인 로토루아의 의회는 두 가지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로토루아 시내에서는 앞으로 마오리어 간판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로토루아 의회의 마오리 고문단인 테타타우 오아테라와가 주도한 것으로 마오리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로토루아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길거리의 교통 표지판에 스톱 사인도 타이호아라는 마오리어를 함께 표기하고 식당의 메뉴도 이미 마오리어로 표기한 곳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로토루아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에게 영어와 함께 토속 언어인 마오리어를 접하게 함으로써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체드윅 로토루아 시장은 표지판을 두 가지 언어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1,000,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것은 연간 $2,000,000의 관광 수입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 뉴질랜드 최초의 두 가지 공식 언어를 가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 세계를 통해서 사회화,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시간 보내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인은 하루 평균 85분을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천여 명의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98%의 뉴질랜드인 가족은 게임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중 80%는 하나 이상의 게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 뉴질랜드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67%의 뉴질랜드인이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있고 평균 연령은 34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대화형 게임이 우리 문화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주된 이유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비디오 게임은 친구나 가족들과의 사회적 연결을 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도전을 받기 위해 또는 공부를 위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59%의 학교에서 비디오 게임을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 38%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비디오 게임은 수학, 과학, 읽기 과목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나단 콜만 보건부 장관은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월 예산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4년간 $2억 2,4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 중 $1억 달러는 17개 새로운 분야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분야 중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인터넷 치료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추수지도, 학교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돌보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800만 달러는 전국 3군데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응급전화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조나단 콜만 장관은 정신건강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표면화되고 있고 정신병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4군데 대형 통신 회사들이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상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스파크와 보다폰, 2degrees, My Republic 등 뉴질랜드 국내 4개 통신 회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기존의 관행을 수정하면 기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공위원회 경고장은 통신회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공위원회는 또 이들 통신회사들은 무료 서비스라고 광고하면서 추가 비용을 언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공위원회는 최근 들어 이러한 통신회사들의 과장 광고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융자를 받는 대학생 중에서 거의 절반은 졸업 전에 무이자로 융자를 갚기는 어렵고 졸업 후 이자와 함께 갚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조사 업체인 크레디트 심플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31%는 무이자 학생융자를 받고 있고 학생융자를 받은 사람 중에 49%는 졸업 전에 융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학생융자를 받은 사람 중에 11%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융자를 갚고 있고 2년 이상 융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은 9%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은 학생융자를 밀리지 않도록 매월 기획을 잘 세워 갚는 것이 신용에 금이 가지 않고 부담도 덜게 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질랜드인 3명 중 1명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위원회가 이번 주 마니 위크를 맞아 1000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는 6월 현재 주택융자 부채가 2,377억 달러, 개인 소비자 부채가 153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의 뉴질랜드인은 빚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최근 TV나 소셜미디어가 일반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좋은 차를 타고 외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중 80%는 자신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에 32%는 $1,000까지, 28%는 $5,000까지, 그리고 9%는 $50,000까지 돈을 빌려줄 여유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62%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호주의 부총리인 바나비 조이스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 내무부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주 신원 확인 결과 조이스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밝혀졌고 조이스 역시 호주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뉴질랜드 내무부의 피터던 대변인은 호주의 언론이 내무부에 그의 신원 확인을 요청해왔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이스는 호주 하원에서 뉴질랜드 고등 판무관실로 이러한 내용의 의뢰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헌법에 따르면 이중 국적을 가진 자는 연방정부의 선거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포스트가 내년부터 속달 업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가 발표했습니다. 작년 1년간 속달 우편물이 23%가 줄어들자 하루 만에 배달되는 우편 업무는 내년부터 중단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우체국 노조 대변인은 지난 2, 3년 사이에 속달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고객들은 우편물이 언제 배달될지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 업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은 우편 업무에 종사한 지 20년이 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웰링턴에서 네이피어로 붙인 우편물이 6일이나 걸려서 배달됐다고 하는 고객들의 불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 생일 카드는 언제 배달될지 몰라 일주일 전에 붙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용자들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소위 소셜미디어를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의 사장은 난폭한 위협이나 악의적인 글은 지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